한국 개인 투자자 절반이 지금 손실 상태야. 근데 재밌는 게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잃었어. 종목을 더 파고 뉴스를 더 챙기고 더 자주 매매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야. 1억을 모은 사람 중에서 그걸 20억으로 불린 사람들은 전혀 다른 구조로 돈을 굴리고 있었어. 끝까지 들으면 지금 네 투자에서 뭘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보일 거야. 숫자부터 보자. 50대 투자자 60.1%, 40대 투자자 59.7%가 지금 마이너스야. 투자 경험이 가장 많은 나이대에서 손실 비율이 제일 높아.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몰라서 잃은 게 아니야. 오히려 종목 분석도 하고 뉴스도 챙기고 매매도 부지런히 했거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2024년 코스피가 9.6%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그것보다 더 낮았어. 시장이 떨어진 것보다 내 계좌가 더 많이 빠진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에 그냥 맡겨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게 있어. 더 자주 사고 팔수록 돈을 더 많이 잃어. 왜냐면 매매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고 세금이 빠지잖아. 한두 번은 티가 안 나. 근데 이게 10번, 20번 쌓이면 이자에 이자가 붙듯이 반대로 작용해서 수익을 갉아먹어. 매매를 많이 할수록 증권사랑 세무서만 돈을 버는 구조인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수익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지. 그럼 나 대신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않냐고. 그것도 답이 안 돼. 전문가가 직접 종목을 골라주는 펀드 있잖아.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 15년 장기로 봤을 때 그중 90% 이상이 그냥 시장 평균보다 수익이 낮았어. 10명 중 9명이 진 거야. 2025년 한 해만 따로 봐도 79%가 시장에 졌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백억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조차 시장 전체를 꾸준히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워런 버핏이 이걸 직접 증명한 적이 있어. 2008년에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내기를 걸었거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하나가,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한 번에 사는 바구니 하나가 너네 헤지펀드를 이길 거다. 10년 뒤 결과 인덱스 펀드 연평균 7.1%, 헤지펀드 연평균 2.2%. 3배 넘는 차이야. 월가 최고의 머리들이 10년 동안 온갖 전략을 동원했는데 바구니 하나를 못 이긴 거야.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었어. 뭘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지. 시장 자체와 싸우는 건 조류에 역행해서 수영하는 거랑 같아. 아무리 힘을 써봤자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나.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20억을 만든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방향 자체가 달랐어.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 매일 아침 양동이 들고 물 나르는 사람이 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종목 분석하고 뉴스 보고 타이밍 맞춰서 사고 팔고. 근데 양동이는 내가 멈추면 물이 안 와. 아프면 안 와, 잠들면 안 와. 이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하고 있는 방식이야. 반대쪽에는 파이프를 까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느려. 양동이 든 사람보다 한참 뒤처져 보여. 근데 파이프가 한번 연결되면 자는 동안에도 물이 들어와. 여행을 가도 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주말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도 물은 알아서 흘러.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1억을 20억으로 만든 사람들은 전부 파이프를 깔았어. 그 파이프의 정체가 뭐냐면 S&P 500 인덱스 ETF야. 쉽게 말하면 미국 시장 전체를 한 번에 사는 바구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있어.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어. 바구니 하나 사면 끝이야. 이 바구니의 성적표가 꽤 놀라워. 1970년부터 지금까지 배당까지 합치면 연평균 수익률 10.9%. 50년 넘게 이 숫자를 유지해왔어. 중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결국 다 회복하고 올라갔어. 그리고 15년 이상 들고 있었던 사람 중에 손해본 사람은 역사적으로 한 명도 없어. 그럼 이걸로 실제 계산을 해볼게. 1억 원을 넣고 연 10% 복리로 굴린다고 해보자. 복리라는 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눈덩이 효과야. 1년 차엔 1천만 원이 붙어서 1억 1천. 근데 2년 차엔 1억 1천에 10%가 붙어. 3년 차엔 더 커진 금액에 또 붙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변해. 처음 10년은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뒤로 갈수록 눈덩이가 산을 덮기 시작해. 20년 뒤 6억 7천만 원, 25년 뒤 10억 8천만 원, 30년 뒤 17억 4천. 아무것도 안 하고 추가 입금 없이 1억 하나 넣어놓은 게 30년 만에 17억이 넘어. 이게 파이프의 힘이야.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 양동이로 물 나르던 사람이 3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이 숫자를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해.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도 똑같은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주식으로 1천억 달러 넘게 번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유언장에 뭐라고 적었냐면 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인덱스에 넣어라. 평생 종목을 분석하고 기업을 직접 골라서 투자한 사람이 가족한테는 그냥 인덱스를 사라고 한 거야. 왜?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거든. 종목을 골라서 시장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결국 가장 강력한 전략은 가장 단순한 전략이었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종목 고르지 마. 타이밍 재지 마. 바구니 하나 사서 파이프 깔아놓고 시간이 일하게 둬.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반쪽짜리야. 이 구조에 두 가지 무기를 더하면 17억이 20억을 넘길 수 있어. 첫 번째 무기는 배당이야. 배당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매달 보내주는 월세 같은 거야. 네가 주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일정 비율을 너한테 보내줘. 미국의 SCHD라는 배당 ETF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3.44%야. VYM이라는 것도 있어. 2.30%. 이런 배당 ETF 여러 개를 섞으면 연 3에서 4%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 구체적으로 보여줄게. 1억 원을 연 4% 배당 ETF에 넣으면 매년 400만 원이 들어와. 매달로 쪼개면 약 33만 원. 출근하든 자든 여행을 가든 매달 33만 원이 자동으로 입금돼.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 33만 원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다시 투자해. 배당금이 다시 ETF를 사고 그 ETF가 또 배당을 만들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눈덩이 효과가 점점 빨라지는 거지. 인덱스 ETF가 파이퍼라면 배당 ETF는 그 파이프에 연료를 더 밀어넣는 부스터야. 두 번째 무기는 절세야.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세금으로 새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15.4%를 세금으로 뜯겨. 100만 원 벌면 15만 4천 원이 바로 나가. 1000만 원이면 154만 원. 절세 계좌를 안 쓰는 건 바가지 구멍 뚫린 물통에 물 담는 것과 같아. 아무리 부어도 밑에서 계속 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세 3단 구조가 필요해. 첫 번째 단, 연금저축이랑 IRP야. 이건 쉽게 말해서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계좌야.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야. 900만원 풀로 넣으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아. 그냥 넣기만 했는데 148만원이 돌아오는 거야. 이건 수익률이 아니라 확정 환급이야. 두 번째 단, ISA. 세금 혜택이 있는 만능 투자 통장이야. 연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번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어. 초과분도 9.9%만 내면 돼. 일반 계좌의 15.4%랑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을 아끼는 셈이지. 세 번째 단이 진짜 숨겨진 한 수야. ISA가 만기되면 그 돈을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거든. 60일 안에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아 절세 위에 절세를 한 겹 더 쌓는 거야. 이 3단 구조를 30년 동안 풀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연간 약 148만원 환급이 30년 누적되면 4,500만원이야. 이 구조를 안 쓰면 4,500만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세금으로. 그리고 이 절약된 4,500만원이 다시 투자로 들어가면 복리로 굴러가면서 수천만원이 더 불어나. 정리해볼게. 인덱스 ETF가 파이프야. 시장 전체를 한 번에 사는 바구니로 30년 뒤 17억 4천을 만드는 뼈대. 배당 ETF가 그 파이프에 연료를 더 밀어넣어주는 부스터야. 매달 33만원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면서 눈덩이를 키워. 절세 계좌가 파이프에서 새는 구멍을 틀어막는 거야. 30년간 4,500만원의 누수를 차단해. 이 세 개가 합쳐지면 1억이 20억이 되는 실제 경로가 만들어져. 근데 한 가지 경고할 게 있어. 이 구조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거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방법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 딱 한 가지 이유로. 구조가 나빠서가 아니야. 중간에 무너지는 거야. 골드만삭스가 2024년 10월에 보고서를 하나 냈어. 향후 10년간 S&P 500 연평균 수익률 전망이 3%라는 거야. 지금까지 이야기한 연 10%대 수익률이랑은 완전히 다른 숫자지. 빅테크 몇 개 종목에 지수가 너무 쏠려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게 이유야. 물론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과거에도 월가 예측이 빗나간 적은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현실이 되면 아까 본 30년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17억이 아니라 훨씬 작은 숫자가 찍혀. 그래서 이 구조를 시작할 때 무조건 10%가 나온다고 믿으면 안 돼.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더라도 나는 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먼저야.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한 해 동안 38.49% 빠졌어. 1억을 넣어놨으면 6,150만 원이 된 거야. 2020년 코로나 때는
때는 한 달 만에 34%가 증발했고 머리로는 장기 투자인 거 알아. 15년 이상 들고 있으면 역사적으로 마이너스가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내 돈이 한 달 만에 1,000만 원 단위로 녹아내리는 걸 눈앞에서 보면 대부분 버티질 못해. 팔아. 그리고 그 순간 손실이 확정돼. 파이프를 깔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양동이 나르던 것보다 더 손해야. 이미 깔던 파이프 비용까지 날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 종목이나 한 나라에 전부 몰빵하면 이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아무리 인덱스 ETF라도 S&P 500 하나에만 올인하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때 같이 가라앉아. 파이프가 하나뿐인데 그게 막혀버리면 물이 아예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자산에 나눠 놓는 거야. 분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구조도 한 방에 무너져. 이 구조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야. 폭락장에서 불안에 흔들리는 나 자신이야.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폭락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그래도 파이프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만 끝에 도착해. 1억을 20억으로 만든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 열심히 하는 방향을 바꾼 거야. 시장 전체를 한 번에 사는 인덱스 ETF로 파이프를 깔고 배당 재투자로 연료를 채우고 절세 계좌로 새는 돈을 막았어. 이 세 개가 붙으면 30년 뒤엔 숫자가 스스로 움직여. 복잡할 것 없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놓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전부야.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 없어. 시작하는 게 먼저야. 다음 영상에선 이 계좌를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개설하는지 단계별로 보여줄게.